우리 고시원 세탁실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새벽 2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5, 1, 3, 5, 1 순으로 누르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세탁실에 들어갈 땐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세탁기는 흰 옷만 넣어야 합니다. 색이 섞이면 그 색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세탁기 작동 중 울음소리가 들려도 무시하세요. 네 번째, 세탁기 안에 사람의 손이 들어있다면 그날은 절대 빨래를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2번 연속 돌리지 마세요. 돌아오는 건 빨래가 아니라 그들이거든요. 77번 심야버스는 자정 이후에만 운행합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하얀 불빛이 깜빡이는 버스가 온다면 그게 77번입니다. 첫 번째, 운전기사가 뒤를 보며 웃으면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두 번째, 승객이 없는데 버스가 정류장마다 멈춘다면 바로 내리십시오. 세 번째, 창밖에 둥둥 떠있는 불빛을 본다면 눈을 감고 10초 세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빛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네 번째, 종점 안내방송이 나오면 절대 내리지 마세요. 내리는 순간 당신이 다음 운전기사가 됩니다. 이 버스 탈 수 있겠어요? 도시 외곽에 폐쇄된 놀이공원. 밤이 되면 불빛이 켜집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된 지 오래됐지만 어째서인지 매일 밤 불이 켜지죠. 첫 번째, 회전목마가 혼자 돌고 있다면 절대 타지 마세요. 그 말들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게임 부스에서 인형이 먼저 웃으면 그 웃음을 따라하지 마세요. 인형이 목소리를 가져갑니다. 세 번째, 관람차에 탑승할 땐 10번째 칸은 피하세요. 거기서 내린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공원 음악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하면 모든 출구를 등지고 달리세요.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는 시간표에 없는 열차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난 뒤 조명이 어두운 열차가 들어오죠. 첫 번째, 탑승객 모두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승객 중 누군가가 다음 역은 어디죠? 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앉을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면 그건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을 당신이 못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열차가 잠깐 멈추고 밖이 환하게 보이면 눈을 감고 숨을 참으세요. 그 불빛은 역이 아니라 당신을 찾는 곳입니다. 혹시 이 전철을 타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 엘리베이터에는 버튼이 없는 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7층입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스스로 열리며 7층이 보이면 절대 내리지 마세요. 두 번째, 복도의 휠체어가 혼자 움직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당신을 데려가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어있는 병실에서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리면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침대엔 그들이 누워 있습니다. 네 번째, 7층 창문 밖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확인하지 마세요. 그 순간 창문이 열립니다. 시립도서관에는 공개되지 않은 4층이 있습니다. 그곳은 폐서구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폐서구 문이 열려 있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문은 항상 잠겨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장에서 책이 혼자 떨어지면 그 책은 다시 꽂지 마세요. 대신 책을 주울 손을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면 바로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면 수많은 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폐서구 안에 있는 시계가 뒤로 가기 시작하면 즉시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시간도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책이 떨어지면 죽을 건가요? 도시 외곽에 지금은 쓰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만 그곳에 불이 켜집니다. 첫 번째, 터널 안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도
룸미러나 백미러를 보지 마십시오. 그 자전거는 항상 사람을 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 속 당신이 웃고 있다면 도망쳐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이면 그건 출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 나간다면 다시는 밖을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만약 터널 중간에서 같이 가자는 속삭임이 들리면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가져갑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2시간은 좋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터널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밤 12시 이후 편의점에서 근무 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문에 사람 그림자가 비쳐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손님은 무시하세요. 두 번째, 물건이 스스로 떨어지면 즉시 조명을 꺼야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순간 계산대에 상품이 있는데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물건을 다시 두지 마시고 폐기 처리하십시오. 네 번째, CCTV 화면 속에 본인 뒤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절대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시급 25,000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낡은 건물 비상계단에 끝없이 이어지는 층계참이 생깁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올라갔다면 이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오르다 발자국 소리가 2개로 늘어나면 뒤를 보지 마세요. 당신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벽에 갑자기 안광 같은 것이 반짝인다면 그 층은 빨리 지나쳐야 합니다. 세 번째, 계단이 갑자기 짧아진다면 그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향한 겁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순간 당신이 다음 목소리의 주인이 됩니다. 어느 학교의 한 교실에서는 가끔 과거와 현재가 겹칩니다. 만약 그 순간을 마주쳤다면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달력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존재하던 날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창밖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 순간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책을 발견하면 절대 펼치지 마세요. 그들은 때로 굉장히 교활합니다. 네 번째, 교탁 위 시계가 거꾸로 간다면 시계를 계속 응시한 채 교실을 빠져나오세요. 다섯 번째, 수업 종료 종이 2번 연달아 울린다면 그 즉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종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